2045 탄소 중립도시 광주, 아무튼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큰 성과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당시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2045까지 캘리포니아를 탄소 중립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기후를 100% 부인을 하고 있을 시점에 워싱턴과 상관이 없이 캘리포니아는 탄소 중립으로 간다,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목표보다 캘리포니아처럼 광주시도 5년 앞당겨서 탄소 중립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야심찬 목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탄소 중립,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파리 협정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세기 말까지 더 이상 1.5도씨 이하로 기온의 상승을 억제하자, 이른바 1.5도씨 온난화를 반드시 좀 사수를 하자. 많은 과학자들과 유엔의 IPCC 과학자들은 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엽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2030년 중간 목표로서 50% 반 정도의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로 야심찬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주력 에너지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10년 뒤에 50% 줄이고 30년 뒤, 한 세대 뒤에 박물관으로 보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악독한 석탄은 가급적이면 30년에 선진국들, OECD, G20, G7 국가, 한국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은 30년에 아웃시키고 기타 개도국들은 한 40년쯤 아웃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야심찬 내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 생산, 소비 시스템을 이제 화석 에너지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이렇게 대치해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EU의 집행위원장, 독일 출신의 정치인 폰데어 레이언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나라에 보내는 일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의 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100m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럽연합은 현재 3, 40m를 가고 있고 한국은 5m 내지 7m 가고 있는 후발주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우 또 광주의 경우 더 열심히,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서두로 드립니다. 아무튼 1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중간 목표 확고하냐, 중장기
클라이밋 액션 플랜이 지금 만들어져서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각종 자료를 통해서 2045 탄소 중립의 정책, 광주시의 정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큰 틀은 2045년까지 제로를 지향한다. 넷 제로,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 중간 목표로 광주시는 2010년 기준으로 2030년에 45% 감축을 하겠다. 파리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숫자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약 40만 톤 정도 배출하는 걸로 나옵니다. 2018년에 936만 톤 저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즉 광주시청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860만 톤, 1인당으로 따지면은 6.4톤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7억 2천만 톤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1인당 14톤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없고 중화학이나 제철이나 시멘트나 에너지를 많이 먹는 이런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6.4톤으로 우리가 적게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용이하다 하는 그런 측면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광주시가 추정해 본 것은 2045년도에 저 정도가 나올 것이다. 823만 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은 약 45%, 50%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 반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반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2030년도에는 936만 톤의 반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45년에 제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45년까지 해서 저렇게 에너지 전환해서 이만큼 감축을 하고 빌딩, 그 다음에 교통수송, 자원순환, 산림공원 그렇게 해서 감축을 하자. 저렇게 퍼센테이지를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는 8개 분야의 정책 과제를 설정을 해서 현재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시민 주도, 녹색 에너지 확대 쭉 정책을 나열을 해냈는데 결국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13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그런 구상까지 광주시가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 도시와 연계를 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 100% RE100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기업 RE100은 2030년 엄청난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시 전역은 2035년, 그다음에 2045년에 탄소 중립 이렇게 가겠다. 이를 위해서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경유차, 노후 경유차 폐차,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제한, 45년까지 교통수단도 100%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단, 에너지정책위원회, 연구추진단,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렇게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평가를 해야 될. 첫 번째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1년이 된 만큼 성과가 있느냐.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는 지금 행동하자 그렇습니다. 지금 행동하자. 선언 1년이 됐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2030년까지 50%를 감축한다. 그러면 1년의 감축을 대개 40만 톤 내외, 약 7, 8%에서 10%까지 감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작년 1년 광주시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또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1년 동안 그런 감축 성과가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감축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감축분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2030년 목표를 성취하는데 짐이 더 훨씬 무거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2045년 탄소 중립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그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 위기가 여러분 보셨듯이 티핑 포인트로 간다.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른 또 많은 그런 감축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계획을 발표하고 1년 동안 그 감축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화, 도시개발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의 타당성입니다. 쭉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은 택지 개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의 종류도 재개발에 겪고 신규 택지 개발이 있고 상업용 빌딩이 저렇게 들어서고 있고 도시 외곽으로 자동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산단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또 교통을 편리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외곽에 신규 도로들이 막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도시화가 계속된다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저 많은 도시의 건축물들, 각종 건축물들은 결국 에너지 수요하고 직결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능성이 다분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개발의 양태가 지금 현재 광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광주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도 지금 계속 코로나 쓰레기라고 우리가 그러고 특별히 코로나 쓰레기라고 우리가 갖고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지만은 도시는 더욱 확대되고 아직도 도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각종 산업이랄지 빌딩이랄지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 거를 감안한 이런 탄소 중립 계획이냐 구상이냐 목표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탄소 포함한 온실가스의 어떤 배출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면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것은 탄소 중립 목표를 우리가 다가서려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개발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컨트롤하는 개발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신규로 등장을 하고 저렇게 많은 자동차가 증가를 하는데 그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되는 증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 하는 것은 결국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해봤습니다. RE100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RE100은 2030년에 한다. 원래 RE100은 국제적인 캠페인입니다.
국제 유수의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캠페인을 아리백 캠페인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업의 경영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리백입니다. 약 지금 한 370여 개 국제 다국적 기업들, 그 기업들 중에는 제조업, 정보통신, 월마트와 같은 이런 소비재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됐는데 광주는 기업 아리백을 2030년에 하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 아리백은 35년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 아리백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 아리백을 선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자기 기업의 아리백을 위해서 수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리백을 성취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발성의 기초, 기업의 자발성의 기초에서 기업 경영을 갖다가 ESG 기업 경영을 하겠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갖는 그런 ESG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2030년이면 10년 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구축이 돼 있나? 그렇게 돼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또 돼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냉정하니 광주 지역의 대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도움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아리백을 위해서 그렇게 진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리백을 35년에 하겠다.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미국 모두를 청정 에너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석탄도 추방하고 화석 에너지를 추방하는 아마 전력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조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도 2035년까지 하겠다. 실로 야심찬 목표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은 7%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35년 중이면 우리가 100%로 다가서야 그야말로 야심찬 목표인데 그렇게 다가설 수 있는 로드맵이나 투자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투자 재원입니다. 기업 아리백이 됐든 아니면 광주 아리백이 됐든 돈을 조달을 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과연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수소에너지가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이것저것에서 많은 얘기가 됩니다. 수소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리백 2045 탄소 중립의 수소에너지의 비중이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게 약 60-70%로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상 우리는 이제 풍력이랄지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태양광, 태양에너지가 중심이 됩니다만 태양에너지하고 수소에너지를 60-70% 저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수소의 에너지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를 활용을 해서 개질을 해서 쓰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수소는 주로 수소차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연료전기 발전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갖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법상은 신에너지입니다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것은 재생에너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우리가 수소에너지의 활용과 상관을 해서 많은 국가가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추구하는 부분은 그린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전기를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전해줘서 수소를 추출해서 발전이나 자동차에 활용한다. 그래서 그린 수소입니다. 그것이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린 수소는 현재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 또 경제성, 또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에 교통수송 부분입니다. 광주시의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을 담고 있는데 3-5 쭉 보시면은 교통수송 분야 지금 우리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동 승용차는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도 15,000대가 늘어났습니다.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 수소차 비율은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수사 분야의 감축 가능성이 없이 탄소 중립은 공연물입니다. 그 후에 쭉 넘어가서 녹색 건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탄소 중립에 이르는 연차물 로드맵 재원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는데 유럽연합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의 형태로 구속력을 갖는 그런 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된 여러 가지 그 조례도 많이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거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정책 의지를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은 건축, 교통, 에너지, 산단, 무슨 도시계획 이런 분야의 조례도 탄소 중립에 맞게 개정하고 추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2045년, 50년까지 넷제로 배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반드시 가야 될 길. 늦게 가면은 그만큼 손해고 환경 파괴에 해당이 된다. IPCC 보고서가 지난 8월 9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만 빨리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IPCC 보고서는 인류 환경 범죄에 대한 일종의 판결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결국 우리 인류가 건강하게 살 수 없다. 아무튼 광주시가 탄소 중립을 앞장서서 이렇게 가겠다. 탄소 중립을 가겠다 선언한 만큼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서 시민들과 함께 또 광주의 공동체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잘 가야 되고 문제는 실천이 없이 계획만 있게 되면 그거는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면서 감축을 이루면서 우리가 계획을 보완하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이렇게 갔을 때 탄소 중립은 우리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